자, 안녕하십니까. 프로피사단 카이로스입니다. 자, 또, 9월 20일이죠. 화요일이고, 간단하게 이제 장중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,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, 오늘도 또 음봉이에요. 음봉인데, 다만 이제 뭐, 어제와 같은 큰 추락은 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365포인트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전일 미증시 3대 증시 같은 경우가 약간은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그렇다 할 만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고 약간 뭐 꿈틀하는 정도 뭐 기본 제 가격을 좀 지켜내는 수준에 머물렀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도 뭐 이렇다 할 상승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뭐 게다가 뭐 중국 증시가 개장하면서 뭐 힘을 못 내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도 뭐 여전히 장 중반을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이제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나마도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외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면서 외인의 수급이 약간은 들어와 주면서 뭐 양봉을 좀 띄우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인의 팔자세가 셀코리아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도 국내 지수 상승이 좀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이거 강조해드렸다시피 그냥 뭐 55,000원 선 사이에서 이제 지켜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가격을 지켜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환율 같은 경우도 약간씩 조정을 받고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. 뭐 장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전일 제가 이제 방송을 나가서 이제 강조해드리고 언급해드렸던 섹터와 산업들이 오늘도 여전히 그나마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 보면 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관련된 쪽도 현대차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쪽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죠. 자동차 관련돼서도 지금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뭐 자동차 대표주라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약간씩 시세가 좀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. 뭐 다들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신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시총이 뭐 1000억밖에 되지는 않는 종목인데 뭐 오늘장에서 윗골이 크게 말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해당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크게 떠올랐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일단 뭐 시총도 작고 오늘의 이슈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온 종목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은 아니죠.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은 아니고요. 그리고 이제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분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주 높은 종목도 아닙니다. 가격적인 종목 매력도가 아주 높은 종목은 아니고 다만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어 가지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꿈틀꿈틀 해주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제가 종목을 설명해 드린 건데요. 일단은 뭐 이런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좀 꿈틀거리고 있다. 자율주행 뭐 솔루션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다라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해당 종목을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. 한 종목 좀 보자면은 모트렉스라는 종목은 조금 더 유명하죠. 모트렉스라는 종목은 조금 더 유명한데 가격적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매력도가 좀 있는 기업입니다. 모트렉스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떠오르는 종목이긴 하죠. 종목이긴 한데 단순히 이제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ADAS 관련된 기술 같은 것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전기차, 내연기관차 모두에도 이제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보다는 차라리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모트렉스 같은 종목을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게 앞에서는 뭐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시세가
급작스럽게 분출되었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,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도 좀 아주 괜찮게 들어와 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그 단기 테마성 이슈는 물론이고, 그것을 품고서 자동차 핵심 기술, 그리고 이제 뭐 내연기관차는 물론이고,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전기차, 그리고 자율주행차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간단하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한 15,000원 선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15,000원 선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1차 진입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사실은 뭐 그 이상으로 한 12,000원, 13,000원 단까지 조정을 들어온다면,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격적으로 더 편한 마음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한 15,000원 정도 선까지 내려와서 그 지지라인을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내는지에 따라 가지고 진입 타점을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전일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섹터가 또 뭐 2차 전지도 있었고요. 그리고 항공이나 뭐 여행, 카지노 면세점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해드렸잖아요. 그런 부분도 오늘 장에서 좀 뜨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쪽 거기에 더해 가지고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도 영향이 있다 해가지고 중소형 건설주를 좀 지켜보자라고 했었는데, 모든 섹터들, 딱 그 섹터들이 전부 다 지금 시장에서 좀 뜨겁게 뭐랄까요,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슬라가 독일에서 이제 판매 실적이 좋게 나왔죠.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올라가면서 뭐 테슬라가 올라가면 이제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연쇄적으로 좋은 반응 보여주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. 그런 이슈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다. 그러면서 이제 뭐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보면요.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,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아주 좀 뜨겁고 시세의 등락폭도 크고,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,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,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. 2차전지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인데, 이런 종목들도 좀 크게 뜨고 있다.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. 상장되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너무나도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. 수급만 봐도 너무나도 아쉽습니다. 외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, 그것보다도 이제 개인의 사자세가 굉장히 좀 거칠게 나와주고 있죠.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다만 이제 제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를 통해 가지고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었던 지난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쪽도 잘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두고 봐야 될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,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섹터는 우리가 항상 제가 그리고 저희가 강조해 드렸습니다. 갈 수 있는 방향에 서 있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뭐 항공이나 여행, 카지노, 뭐 면세점, 화장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. TV 방송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종료 발언이 있다 보니까,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을 종료하겠다라는 발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뜨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중국향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뭐 카지노, 여행, 항공,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 바이든의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내한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종목을 좀 봐보자고 한다면, 제가 뭐 항상 원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대한항공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뭐 오늘 장에서 한 2%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횡보장을 좀 지루한 횡보장을 좀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며 이제는 좀 횡보장을 넘어서 이제 좀 추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그림이 나올지는 며칠 더 지켜보고, 또 거래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, 일단 뭐 지금 상황까지 현재까지의 움직임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그리고 또
한 종목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어제 말씀드렸었던 아우딘 퓨처스라는 종목 좀 봐보겠습니다. 아우딘 퓨처스. 화장품 이제 OEM, ODM 하는 회사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인 여건이 괜찮고요.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좀 야구방망이 배트를 좀 짧게 쥐고서 덤벼보기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이제 오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아직은 이제 뭐 지금 당장 쫓아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가격 조정이 들어왔을 때 현재 이 이슈를 타고서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눌려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. 굉장히 눌려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크게 뭐 큰 추세 상승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으로 아우딘 퓨처스를 좀 봐보자. 화장품 OEM, ODM 관련된 쪽으로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런 종목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건설 대표주 쪽에서는 뭐 한 종목만 좀 봐보자면은 GS 건설을 좀 봐볼게요. 어제도 좀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시총이 뭐 2조 가까이 되는 뭐 작지 않은 기업입니다. 작지 않은 기업인데 수급적인 여건이 좋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아가지고 GS 건설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. 뭐 매수 타이밍을 지금 당장 봐도 좋을 정도로 아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.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선에서 진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한 27,000원 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뭐 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4만원 선까지는 한번 이제 시세가 좀 분출되기 시작하면 한 4만원 선까지는 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무방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GS건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사우디의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또 꿈틀꿈틀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 이제 뭐 수급 상황도 좋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뭐 이펙트 이벤트가 없어도 스스로도 잘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GS건설은 뭐 지금 시점,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일단은 뭐 오늘장에서 제가 이제 전일도 강조해 드렸다시피 제가 강조해 드렸던 섹터들은 모두 다 꿈틀거리고 좋은 시세, 강세 섹터로 분류돼서 개별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시장 자체가 뭐 그렇다 하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섹터와 강한 종목들은 각자의 할 일을 해준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강한 섹터와 그런 그 섹터 내에 있는 좋은 종목 발굴은 또 저희가 아주 잘해가지고 아주 꼭꼭 씹어서 먹기 좋게 요리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좀 이 어려운 시장 같이 대응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시장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면서 장 막판까지도 같이 좀 시장 보면서 같이 또 의견 나눌 부분이 있으면 톡방을 통해 가지고 의견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